인물중심 기업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현입니다. 오늘은 장이구 코오롱 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사장과 코오롱 그룹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구 코오롱 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사장은 올해 8월에 2천억 원을 들여서 경북 구미 아라미드 공장의 설비를 2배 늘리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장이구 사장이 키우는 아라미드 사업이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코오롱 그룹의 이 아라미드 사업이 어떤 영향을 주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비즈니스 포스트의 조장호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조장호 기자입니다. 네, 조장호 기자. 지금 장이구 사장이 아주 적지 않은 돈을 투입해서 이 아라미드의 생산 능력을 대규모로 키우고 있습니다. 살펴보기로는 이제 7,500톤 규모에서 15,000톤 규모로 이제 생산 능력을 늘리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아라미드가 도대체 어떤 거길래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아라미드는 같은 중량의 철보다 5배 강하고 500도가 넘는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강화 섬유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5G 광 케이블이나 아니면 이제 타이어 보강제, 방탄복, 방화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아라미드 생산 능력을 15,000톤 규모로 늘리게 되면 해마다 아라미드 사업에서만 영업이익 1천억 원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이 되는 사업인데요. 그리고 이웅렬 명예회장은 이 아라미드 산업이 확대되기 전부터 아라미드 사업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제가 좀 찾아본 거로 보면은 이웅렬 명예회장이 이 아라미드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특히 이제 2010년대 이제 초중반인데 글로벌 화학 회사인 이제 두폰사와 영업 비밀 침해, 이거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도 있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듀폰은 2009년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코오롱 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에서 법원은 듀폰의 손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2014년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1심 판결을 모두 무효화하면서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결국 양측은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코오롱 측은 합의금으로 2억 7,500만 달러와 벌금 8,5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액을 이제 한화로 이제 환산해 보면 한 3,800억 정도 되는데, 정말 적지 않은 돈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코오롱 그룹은 끝까지 이 아라미드 사업을 접지 않고 계속 밀고 나왔습니다. 결국 이웅렬 명예회장의 끈질 그런 그 의지, 이게 이제 와서 이제 빛을 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라미드를 향한 의지뿐만 아니라 이 임직원들을 향한 끊임없는 신뢰가 오늘의 코오롱 인더스트리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이구 사장에 대한 신뢰는 남달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이구 사장 양력을 좀 살펴봤어요. 1959년에 태어났고 경북고등학교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코오롱이 들어와서는 코오롱 구매팀장, 또 코오롱 인더스트리 도쿄 사무소장, 그리고 코오롱 플라스틱 대표, 코오롱 바스프 인업품 대표 등을 이제 맡고 왔는데, 장이구 사장에게 특별한 그런 신뢰, 이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장이구 사장이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 대표이사를 맡을 때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끌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때 대표이사 전무였는데 실적을 끌어올렸던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4년 만에 사장으로 승진을 했고, 2018년 코오롱 플라스틱의 모회사인 코오롱 인더스트리 대표를 맡게 됩니다. 한편 이웅렬 명예회장은 장이구 사장이 취임하고 난 1년 뒤인 2018년에 경영퇴진을 선언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인보사 사태도 있었고, 그때 이제 코오롱 그룹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태였었죠. 그렇습니다. 이웅렬 명예회장과 공동대표였던 안태환 대표이사도 함께 물러나면서 장이구 사장 단독 대표 체제가 꾸려졌습니다. 이웅렬 회장이 물러나면서도 장이구 사장이 이렇게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 대한 남다른 신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제가 이제 찾아본 바로는 그런 신뢰와 달리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실적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장이구 사장이 이제 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 2019년 매출이 이제 4조 4천억 정도로 이제 좀 줄었고, 영업이익도 이제 1,700억대로 이제 약간 회복하는 요 정도에 그쳤는데,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코롱 인더스트리의 이제 순이익이 2017년부터 이제 2019년까지 계속 감소하는 이런 추세를 보여서 이 정의구 사장이 경영을 뭐 잘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2021년 연임에는 실패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장이구 사장이 단독 대표를 맡게 될 당시 시장에서는 의사결정 절차가 단순해진 만큼 실적이 이제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롱 인더스트리의 실적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업 손실을 내지도 않았거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이구 사장은 2018년 아라미드 경북 구미 공장의 생산 라인 증설을 결정하고 2020년 7,500톤으로 늘리는 과정을 잘 관리해 왔습니다. 장이구 사장은 이 밖에 투명 PI 필름, 고부가 석유 수지 등 첨단 소재 사업에 힘을 주면서 기반을 닦아왔습니다. 일각에서 지적했던 실적도 점차 이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2021년 10년 만에 영업이익 3천억 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정말 그 이육열 명예회장의 그런 믿음이 결실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육열 명예회장이 장이구 사장을 신뢰한 것은 단순히 그 실적 때문만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경영 철학 그리고 임직원을 이끌어 나가는 그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 장이구 사장의 경영 철학 이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장이구 사장은 10년 넘게 일본 지사에서 근무했는데요. 작은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일본인들과 함께하면서 깐깐함이 몸에 배었다고 합니다. 장이구 사장은 1986년 코오롱에 입사한 뒤 영업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3년 만에 코오롱 그룹의 사업을 총괄하는 경영기획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승진이 보장된 자리였지만 장이구 사장은 상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1994년 도쿄 사무소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제가 알기로 당시에 이제 일본의 화학 기업들은 기술력도 높았고 정말 기세가 이제 등등한 그런 시절이었는데 장 사장이 이제 일본 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 노하우를 얻고 또 그리고 경영 방식도 많이 배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장이구 사장은 일본 생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업으로 도레이를 꼽습니다. 장이구 사장은 도레이가 기술 개발을 해서 수익이 날 때까지 30년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 인내심과 끈기, 꼼꼼함을 배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장이구 사장은 일본에서 얻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경영 철학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신뢰가 생명인 소재 사업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냥 넘겨선 안 된다. 또 지독한 디테일과 끈기야말로 소재 회사가 지녀야 할 핵심 덕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육열 명예회장이 정말 장이구 사장을 최측근으로 두고 뭐 신뢰를 보낸 그 이유를 좀 알겠네요. 장이구 사장은 이런 꼼꼼함도 있지만 결국 그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시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장이구 사장은 화학산업의 생태계와 가치 사슬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끊임없이 정보를 모으고 발로 뛰었습니다. 최근에는 모빌리티 산업 성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세계 전자 박람회인 CES에 다녀오기도 했었는데요. 기존 석유화학 업체들이 하지 못했던 영역을 발굴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최근 주력 제품인 타이어 보강제의 아라미드를 접목해서 차별화를 두려고 시도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래 모빌리티로 꼽히는 수소차나 전기차는 이 배터리 무게 때문에 공차 중량이 100에서 300kg 더 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타이어 보강제도 내구성이 강해야 하고 그래서 첨단 소재인 아라미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정말 생존을 위한 그런 절박함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2010년대 화학산업의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침체에 빠졌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라미드 사업을 비롯해서 첨단 소재 사업을 끈기 있게 추진해온 이육열 명예회장의 추진력과 그리고 장이구 사장의 이 꼼꼼하게 잘 결합을 해서 지금의 그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성장을 이끌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장이구 사장이 이육열 명예회장이 닦아놓은 이런 사업 기반에서 미래 사업들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육열 명예회장의 장남인 이규호 부사장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이 수소 사업이 과연 코오롱 그룹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장이구 사장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EO톡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